여러분, 혹시 주변에 아무런 노력 없이도 사람들의 호감을 사는 운이 좋은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우리가 가끔씩 부러워하기도 하고 신기해하는 그런 사람들 말이죠. 그들은 마치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을 끌어당기는 듯하고 언제나 기회와 행운이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호감형 사람들은 정말 특별한 재능을 타고난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남다른 무언가를 실천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호감의 비밀,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를 호감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호감이라는 것이 단순히 외적인 매력이나 타고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습관과 태도의 작은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관계에서 호감을 얻는 것은 단순히 좋은 인상을 주는 것 이상으로 인생의 기회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중요한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은 사람들로부터 자연스럽게 호감을 사고 신뢰를 얻게 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저 첫인상을 좋게 만드는 팁을 넘어서 꾸준히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고 스스로를 호감형으로 변화시키는 12가지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릴 거예요. 첫 만남에서 호감을 얻는 법, 일상 속에서 내 호감도를 높이는 습관, 그리고 관계를 자연스럽게 지속하고 확장하는 법까지 폭넓게 다뤄볼 것입니다. 단순히 첫 만남에서 미소 짓고 인사를 건네는 것만이 아니라 진정한 호감을 얻고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비밀을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와 호감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그리고 삶의 기회와 행운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충분히 매력적이고 호감 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비법을 하나씩 알아가 보겠습니다. 1. 인생은 결국 관계의 총합. 첫 인상이 당신의 모든 걸 말해준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만남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기회와 도전이 주어지기도 하며 반대로 어려움과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만남과 관계의 시작점에는 언제나 첫인상이 있습니다. 첫인상은 관계의 첫걸음으로서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모두는 타인에게 다가갈 때 자연스레 첫인상을 통해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가 이후의 관계에 깊숙이 자리 잡게 됩니다. 따라서 첫 만남에서 호감을 얻는 것은 생각보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첫 인상을 통해 사람들은 상대방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고 이로 인해 어떤 관계를 맺게 될지 예측하게 됩니다. 사실 첫인상에서 호감을 사면 이후 관계가 긍정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관계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도 자연스레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 이러한 관계의 총합입니다. 좋은 인연을 맺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죠. 하지만 그 시작점인 첫인상에서 호감을 사지 못하면 좋은 관계로 발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첫 만남에서 좋은 인상을 남기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가까이 다가오려 합니다. 첫인상이 긍정적이라면 그만큼 관계의 문이 활짝 열리는 셈입니다. 사람들은 첫인상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파악하고 신뢰를 느끼며 그 관계를 지속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관계에서 첫 만남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 만남에서 상대방에게 신뢰와 호감을 주면 이후 관계의 모든 단계가 더 자연스럽고 원활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첫인상에서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는 것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모나 겉모습에만 신경 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첫 만남에서 긴장하여 자연스럽지 못한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첫인상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진정성입니다. 상대에게 관심을 갖고 그를 진심으로 대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호감을 얻게 됩니다. 이 진정성이 전해질 때 상대방은 우리에게 신뢰를 느끼고 좋은 인연이 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첫 만남에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는 곧
그 사람의 인생관과 성품을 보여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상대방에게 진실한 사람으로 비춰지며 그 관계가 더욱 긍정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첫 만남에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진심 어린 미소와 적절한 아이 컨택트가 중요합니다. 눈을 맞추며 대화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자신감을 보여주는 좋은 방법이며 경청하는 태도와 배려의 표현이 됩니다. 또한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자세를 가지면 상대방은 우리를 신뢰하고 편안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첫 만남에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신뢰는 이후 관계에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이러한 첫 만남에서의 호감을 통해 인생의 여러 기회를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 호감을 주는 사람의 비밀로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호감을 주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편안함과 신뢰를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그들에게는 내재되어 있으며 이는 타고난 성격이라기보다는 후천적인 노력으로 얻어낸 능력입니다. 호감은 흔히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매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러한 매력은 타인에게 자연스럽게 느껴질 때 비로소 진정한 호감으로 다가갑니다. 이들은 사람을 대할 때 상대방을 편안하게 하고 대화 중에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런 특성은 대화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신뢰를 형성하게 합니다. 상대방이 진심 어린 태도로 자신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음을 느낄 때 사람들은 그에게 호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호감을 주는 사람들은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상대방을 돋보이게 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 대화 중에 끊임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질문을 던지며 그들이 말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이는 대화의 주도권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행위로서 상대방이 그만큼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도 더 나은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에게 끌리며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호감을 주는 사람들은 또한 공감 능력이 뛰어납니다. 상대방의 기쁨, 슬픔, 고민을 함께 느끼며 그 감정을 공유하려는 마음이 이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발현됩니다. 공감은 대화의 본질적인 요소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가벼운 위로의 말보다 당신이 느끼는 고통을 이해한다는 진심 어린 표현은 상대방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이러한 공감 능력은 후천적으로도 충분히 키울 수 있는 것이며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려 노력할 때 비로소 호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이해의 수준을 넘어 상대방의 감정을 진심으로 느끼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누구나 이러한 노력을 통해 호감 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호감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한 첫걸음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공감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람들과 더욱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의 인생이 풍성해집니다. 호감은 결국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의 가치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며 이런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깁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와 같은 호감의 기술을 실천할 때 우리는 보다 진정한 인연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3. 호감. 당신에게 주어지는 인생 최고의 선물. 호감은 단순한 인간관계를 넘어선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호감은 인생의 놀라운 선물과 같은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얻어지는 기회와 인연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호감을 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그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 큰 행운을 끌어들이는 원천이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얻는 호감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얻게 되는 최고의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호감은 단순히 좋은 인간관계뿐 아니라 우리가 속한 사회나 직장에서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사회생활이나 업무에서는 개인의 역량뿐 아니라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잘 어울릴 수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호감이 주는 이 점은 개인의 능력을 뛰어넘어 그가 속한 조직이나 집단에서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보다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호감을 얻는 사람들은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는 호감이 곧 우리가 사회에서 쌓아가는 인간관계의 기반이며 중요한 성공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호감이 가진 힘은 단순한 매력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합니다. 진정한 호감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게 만들며 이는 여러 형태의 기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호감을 얻은 사람은 중요한 프로젝트나 역할을 맡을 기회가 더 많아지며 직장 내에서 그의 위치는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우리에게 큰 선물이 되며 호감이 가진 중요한 가치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일이기에 사람들은 그러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이끌리며 호감을 가지게 됩니다. 호감이 가진 이 힘은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다가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이자 사람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누구나 이러한 호감을 통해 인생에서 커다란 기회를 얻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호감 있는 사람이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줄 때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들의 응원과 지지를 얻을 것입니다. 4. 퍼스널 브랜드 전성시대. 당신의 호감도는 몇 점?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퍼스널 브랜드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퍼스널 브랜드는 단순히 외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성향, 태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주는 인상까지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자신의 호감도가 곧 그 사람의 브랜드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만의 매력과 가치를 갖고 있지만 이를 어떻게 보여주고 전달하는지가 그 사람의 퍼스널 브랜드를 형성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는 것은 곧 그 사람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일과도 같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호감을 얻게 되면 그만큼 퍼스널 브랜드가 강화되어 사회적으로 더 많은 기회를 얻는데 유리해집니다. 퍼스널 브랜드는 직장 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직장에서 호감을 얻고 신뢰를 얻은 사람은 중요한 역할을 맡거나 중요한 프로젝트의 주도권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그 사람이 지닌 퍼스널 브랜드가 조직 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믿음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가 이끌어갈 기회를 얻게 되고 이는 그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퍼스널 브랜드가 잘 형성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으며 이러한 평가는 그가 사회에서 자신의 입지를 굳히고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는데 도움을 줍니다. 호감도는 퍼스널 브랜드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퍼스널 브랜드가 강력한 사람들은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중 앞에서 발표를 할 때 자연스러운 미소와 유머를 섞어가며 발표하는 사람은 청중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그 사람의 브랜드 가치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발표자가 단순히 정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소통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더 큰 신뢰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호감도는 그 사람의 브랜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그와의 관계를 지속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퍼스널 브랜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신만의 호감도를 관리해 나간다면 그것은 인생의 다양한 기회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신뢰와 배려의 태도를 갖추고 자연스러운 소통으로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퍼스널 브랜드를 쌓아가는 첫걸음이 됩니다. 나의 호감도는 나의 브랜드 가치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일상 속 작은 행동 하나에도 신경을 쓰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감도는 우리의 인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이 힘을 통해 스스로를 성장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5. 나는 과연 호감형일까? 셀프 진단법 공개. 우리는 종종 자신이 과연 호감형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으로 비춰지는지 궁금해하곤 합니다. 호감은 인간관계의 중요한 부분이며 이는 상대방이 우리에게 편안함과 신뢰감을 느끼는 정도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스로가 호감형인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과 태도를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진단하고 평가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인지하고 상대방에게 더욱 긍정적인 인상을 남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화할 때의 표정, 말투, 경청하는 태도 등을 점검하며 작은 부분에서부터 호감도를 높이는 노력을 해보는 것입니다. 호감형이 되기 위한 첫걸음은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태도입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진지하게 귀 기울이고 그들의 말을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은 우리의 진정성을 전달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며 대화를 이어가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곧 호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호감형인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작은 배려를 통해 타인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셀프 진단을 통해 이러한 태도를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셀프 진단은 자신의 호감도를 높이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화를 나눌 때 나의 목소리 톤이 어떠한지,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는 표현을 잘 사용하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상대방을 편안하게 하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하는지를 돌아보면 자연스럽게 호감도를 높이는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 속에서 타인에게 어떤 인상을 남기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해 보는 것도 호감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호감형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셀프 진단을 통해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더 나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진정한 호감형은 외적인 매력만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배려와 공감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습관으로 만든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호감도를 높이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는 호감형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6. 행운마저 끌어당기는 호감의 힘. 호감은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기회와 행운을 불러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호감을 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죠. 이때 호감은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에만 그치지 않고 인생의 행운을 불러들이는 중요한 힘이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호감을 느끼는 사람에게 기꺼이 도움을 주고 싶어 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인생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사실 사회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호감은 큰 힘을 발휘합니다. 사람들은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사람과 더 많은 인연을 맺고 싶어 하며 그로 인해 우리는 더 많은 기회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호감의 힘은 직장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호감을 얻은 사람들은 동료들이나 상사에게 신뢰를 얻으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그 사람이 가진 능력뿐 아니라 그가 사람들에게 주는 긍정적인 인상과 신뢰로 인해 결정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팀 프로젝트에서 항상 긍정적인 태도로 동료들을 돕고자 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팀의 중심 인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호감은 우리에게 행운과도 같은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사람들은 그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고
그가 책임질 수 있는 더 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게 됩니다. 호감은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고 이로 인해 사람들은 더욱 그에게 이끌리게 됩니다. 이는 곧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으로 작용하여 우리는 인생에서 더 많은 좋은 사람들과의 인연을 맺게 되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도움이 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호감을 통해 얻는 이 긍정적인 에너지는 우리의 인생을 더욱 밝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호감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기에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태도와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호감은 운이 좋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쌓아가는 작은 배려와 진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 속에서 타인에게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를 보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은 노력이 쌓여 결국 우리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고 인생에서 더 많은 기회를 열어줄 것입니다. 호감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며 이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7. 나도 호감형이 될 수 있을까? 내 안의 매력 찾기. 호감형이 되는 것은 단순히 특별한 외모나 기술을 갖춘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자신의 매력을 발견하고 이를 활용하여 호감형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안의 매력을 찾아내는 과정은 스스로의 장점과 강점을 인지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사실 모든 사람은 고유한 매력과 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어떤 면이 돋보이는지를 관찰하면서 자신만의 매력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내 안의 매력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가장 즐거워하고 잘하는 일은 무엇인가? 내가 사람들에게 자주 듣는 칭찬은 무엇인가? 와 같은 질문은 자신이 어떤 면에서 매력적인지를 깨닫는데 도움을 줍니다. 사람들은 본인의 매력을 정확히 알고 이를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낍니다. 이는 자기 확신과 연결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며 그들과의 관계에서도 안정감을 줍니다. 자신감 있는 태도는 상대방에게도 자연스럽게 전해지며 그로 인해 우리는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매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를 시도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아가거나 새로운 취미나 기술을 배워보는 것은 내면의 매력을 발현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사람들은 새롭고 발전된 모습을 가진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매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스스로를 탐구하고 변화에 열린 태도를 가져보세요.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기보다는 나만의 개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만의 개성이 확립되면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에서도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내 안의 매력을 찾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꾸준한 자기 개발입니다. 단기적인 변화보다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이 나의 호감을 더욱 강화해줍니다. 책을 읽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등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한 작은 노력들은 우리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며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호감 가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매력은 꾸준히 쌓이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나만의 개성과 강점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인생에서 더욱 풍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8점 감정 기복. 호감을 좌우하는 첫 관문. 사람들은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에게 쉽게 피로감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자칫 불안정하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 호감 요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감정의 기복이 심할 때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을 예측하기 어려워하고 이로 인해 관계가 원활히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호감형이 되기 위해서는 감정을 잘 다스리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관계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타인에게 편안함을 주고 상대방이 나에게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첫 단계는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그 감정이 왜 생겼는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차분히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던 중 화가 나거나 슬퍼질 때 그 감정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그 감정을 스스로 이해하고 다스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감정을 조절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술이며, 이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합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또 다른 방법은 평소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지 못하면 감정이 쉽게 격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명상, 운동, 취미 생활 등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이 평온하게 유지될 때 우리는 타인에게 더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사람들은 편안하고 차분한 에너지를 주는 사람에게 끌리며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은 우리가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관계에서 감정 기복이 크지 않고 항상 일정한 태도로 상대방을 대할 수 있는 사람은 더 높은 신뢰를 얻게 됩니다. 이는 호감을 주는 사람의 기본 자질 중 하나이며, 사람들은 이러한 자질을 가진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끌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감정을 조절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연습을 통해 타인에게 더욱 안정적이고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쌓이면 우리는 더 호감형의 사람이 되어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9점. 첫인상을 바꾸는 가장 간단한 기술, 나만의 호감 포인트 만들기. 첫인상은 누군가와의 만남에서 가장 먼저 다가오는 이미지입니다. 사람들은 첫인상을 통해 그 사람에 대해 강한 인상을 남기게 되며, 이 첫인상은 관계의 방향을 결정짓는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첫인상을 남기기 위해서는 나만의 호감 포인트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감 포인트는 내가 가진 장점이나 특성을 부각하는 것일 수도 있고, 단정하고 밝은 외모, 자연스러운 미소처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밝은 표정과 자연스러운 웃음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첫인상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남기기 위한 첫걸음은 자신을 편안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불편한 옷차림이나 부자연스러운 태도는 상대방에게 부담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깔끔하고 정돈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나만의 스타일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외모와 태도를 갖추는 것은 관계를 시작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첫 만남에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싶다는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편안함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화에서의 태도와 말투도 중요한 호감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와 친절한 말투는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신뢰를 줍니다. 이는 대화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며 상대방이 우리에게 호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때로는 작은 제스처나 몸짓도 호감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고개를 끄덕여 공감을 표시하거나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은 상대방이 우리에게 호감을 느끼고 신뢰감을 갖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인상을 통해 우리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인상이 긍정적이라면 그 이후의 관계는 더욱 자연스럽고 원활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따라서 나만의 호감 포인트를 찾고 이를 꾸준히 발전시키며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우리가 호감형의 사람으로 인식되도록 만들어주며 우리의 인생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10. 모든 호감의 출발점은 여기에 있다.
호감의 전제 조건. 호감의 출발점은 기본적인 신뢰와 존중입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호감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에게 신뢰감을 느끼고 그와의 관계에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호감을 얻기 위한 모든 전제 조건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 그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태도는 상대방이 나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듭니다. 호감은 작은 배려와 존중에서 시작되는 만큼 일상 속에서 이를 실천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호감의 전제 조건인 존중은 외적인 표현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상대방과의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시선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이는 등의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또한 타인의 말에 공감하며 피드백을 주는 태도는 그들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에게 신뢰를 느끼기 때문에 존중은 곧 호감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특히 직장이나 사회생활 속에서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호감도는 업무와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이어주는 기초가 됩니다. 호감의 전제 조건인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약속을 지키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신뢰는 오랜 시간 동안의 작은 약속들이 쌓여 형성되며 이러한 신뢰가 호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고 일관된 행동을 보이는 사람을 더 신뢰하게 되며 이로 인해 그들에게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의 약속 시간을 잘 지키고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은 신뢰를 얻기 쉽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 약속만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일관된 태도를 통해 상대방에게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결국 호감은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쌓아 올려집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그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기 위한 작은 배려와 노력들이 모여 호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호감을 느끼기 때문에 일상 속 작은 배려들이 모여 우리가 호감형으로 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작은 태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 위기를 기회로. 절체절명의 순간에 호감을 사는 법. 인생에서 겪는 위기는 우리의 성숙함을 테스트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인생에서 크고 작은 위기를 맞닥뜨리지만 이 위기 속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우리의 호감도를 결정짓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어려운 순간에서 보여주는 여유와 배려는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많은 사람이 위기 속에서 더 큰 성숙함을 보이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은 큰 호감을 얻게 합니다. 이때 우리가 보여주는 태도와 말 한마디가 곧 우리의 이미지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프로젝트에 큰 어려움이 생겼을 때 팀원들에게 비난과 원망을 하기보다는 상황을 차분히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팀원들은 그 사람에게 신뢰와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자세와 동료들을 격려하는 말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며 그와 함께 이 어려움을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위기를 기회로 삼아 타인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태도는 우리에게 인생에서 중요한 인연을 만들어주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기 상황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는 큰 호감을 사게 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고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은 더 높은 신뢰를 얻게 되며 그가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 준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단순히 위기를 피하기보다는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고 결과적으로 더욱 큰 호감을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한 혼란 상황에서도 냉정하게 상황을 설명하며 다른 사람들의 불안을 이해해주는 태도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이게 됩니다. 위기를 통해 사람들은
진정한 성숙함과 배려의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위기와 어려움은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모습은 사람들에게 큰 호감을 사게 만들며, 이는 인생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좋은 인연을 맺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위기 속에서 여유와 배려를 잃지 않는 태도가 결국 호감을 이끌어내는 비결인 것입니다. 12. 내향형도 호감형이 될 수 있다. 작은 변화로 만드는 호감. 내향적인 사람들도 충분히 호감형이 될 수 있습니다. 호감은 단순히 외향적인 성격이나 활발한 행동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심과 배려에서 비롯됩니다. 내향적인 사람들도 자신의 장점을 활용하여 호감형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성향에 맞게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고유의 매력을 지니고 있으며, 내향적인 사람들의 차분하고 신뢰감을 주는 태도 역시 큰 호감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성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타인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대화에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깊은 호감을 느낍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대화를 나눌 때 지나치게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차분히 들어주며 공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경청의 태도는 상대방에게 진정한 배려를 느끼게 하며 그들로 하여금 더욱 신뢰와 호감을 갖게 만듭니다. 내향적인 성향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경청의 태도에 있습니다. 또한 내향적인 사람들은 그들만의 차분함과 안정감을 통해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습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주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스스로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는 경향이 있어 대화에서의 반응이 차분하고 안정적입니다. 사람들은 불안정한 관계보다는 차분하고 신뢰감을 주는 사람을 더 편안하게 느끼게 되기 때문에 내향적인 성향이 오히려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차분함과 안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내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호감형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작은 변화입니다. 너무 많은 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장점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타인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대화 중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필요할 때 미소를 지으며 간단한 반응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호감을 줄 수 있습니다. 내향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들도 작은 노력과 변화를 통해 자신만의 호감을 형성해 나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긍정적인 인연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12가지 호감 비법 어떠셨나요? 사실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는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진심으로 대하고 경청하고 배려하는 작은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우리의 이미지와 관계를 긍정적으로 바꾸며 그것이 결국 행운과 기회를 불러오는 커다란 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정성입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배려와 존중은 어떤 꾸밈 없는 매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호감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을 둘러싼 환경과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더 큰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관계를 통해 얻는 기쁨, 그리고 함께하는 행복을 위해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이 작은 호감의 기술들을 실천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고 상대방의 입장을 공감하며 서로의 대화를 경청할 때 우리 스스로도 호감 가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새로운 만남과 관계에서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기셨기를 바랍니다. 내 모습 그대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면서도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호감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의 관계가 지금보다 더 즐겁고 의미 있게 이어지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그 관계를 통해 더 많은 기회와 행복을 얻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